공공 영역에서 이어진 종교 편향의 근절을 발언하고 불교 자주권 수호를 결의하는 전국 승려대회,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번 승려대회를 앞두고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가와 재가단체들이 릴레이로 벌인 여당 당사 항의 방문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세는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애완동물 시설 관련 분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애견 카페의 사찰 수행 환경 침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고성 건봉사가 불법을 수호하는 보안원을 중건하고 보안보살을 봉안하며 국가 위기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을 발언하고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결의하는 전국 승려대회, 불교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왜 한국불교가 2008년 범불교도 대회에 이어 이번에 전국 승려대회를 열게 됐는지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2008년 8월 27일 서울시청 앞. 한여름 떼학볕 아래 모인 20만 사부대중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불교도 대회가 치러진 그날 이후 13년 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는 공공 영역에서 지속되어 종교 편향 속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한국불교를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에 봉이 김선달로 지칭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정 의원은 불교계의 거듭된 요구 속에 마지못해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그마저도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의원이 통행세를 받는다고 예를 들었던 해인사와 내장사는 국립공원에 각각 37.5%와 26.2%의 사찰 땅을 내줬고 활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게 1000만 평이 해인사는 1000만 평이 해인사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명승지로 지적되면서 그거에 대한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화재구역 입장료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임기 내내 지키지 않았고 이후 정부 여당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불교계의 분노는 최근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불교계가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취임 후 지속된 문재인 대통령의 친 가톨릭 행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취임 직후 청와대 축복 미사와 대통령 특사로 가톨릭 신부를 임명하고 교황청을 2차례 예방하면서 불씨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신부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고 미사 참석 장면을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황과의 만남을 아련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대한민국 광복 이후 농지법을 시작으로 각종 법령으로 줄곧 피해와 차별을 받아온 한국불교. 친기독교 성향의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매번 되풀이되어온 종교 편향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결기가 모인 것이 바로 이번 전국 승려대회입니다. 우리가 조선조 500년을 버텨온 불교인데 그렇게 허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지금 저희들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강하게 전해야 된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는 이번 승려대회를 앞두고 공공영역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가와 재가 단체들이 릴레이로 벌인 여당 당사 항의 방문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당한 입장료를 받는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비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정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불교계 움직임은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의 1인 시위를 기점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속된 종교 편향,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문도 이때부터 쏟아졌습니다. 주어사 천지남 천주교 성지화와 국공림 합창단의 찬송가 일변도 공연 등 공공 영역에 잇따른 종교 편향에 참아온 불교계 여론이 돌아선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땅을 국가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한 푼도 내놓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국가 소유인 양 호도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불교계의 격앙된 목소리를 줄곧 외면해왔고 참다 못한 조계종 중앙종회와 전국 교구본사 등이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며 민주당 차원의 참여와 제명 조치를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정 의원은 51일 만에 서울 조계사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조계종단은 명확한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 받을 수 있는 또 입장이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과 방문에 관해서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으니 다음으로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오늘 와주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당내에 불교계 전통문화 유물 보존을 위해 전통문화 발전 특위를 설치하는 등 본격 수습에 나섭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리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불교계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재가단체 포교사단과 중앙신도회가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정 의원을 향한 사퇴 촉구 운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의 견해를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글 불교를 파입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 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 스님들도 정부 기관과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종교 편향 행위를 규탄하는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천주교라는 한 종교가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로서 불교의 문화재라든지 모든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천주교 살리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차별 정책을 하지 마시라는 것과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등 대형 사찰들도 불교 자주권 수호를 외치며 민주당 당사 릴레이 항의 방문에 동참했고 도를 넘어 반복되어온 종교 편향 행위에 장군 죽비 소리가 담긴 파사 현정의 불교적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리면 되잖아요. 잘못된 걸 고치자는. 이들 사찰들은 사회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민주당 지도부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영역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사부대중의 발언은 전국 승려 대회로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유세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스님과 동신스님,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 최종진 사회노동위원은 어제 서울 용산구 호암동 재래시장 등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의 도보 선전전과 차량 유세 활동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지몽스님은 유세 차량에 올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건 무지이며 약탈이라며
이 무지를 반성하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세는 오는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유세단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중소도시를 돌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없는 평등 세상 구현,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정기 기도회와 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는 2월 24일 개최됩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 호법부장으로 임명된 직할교구 종회의원 현민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임명된 대흥사 종회의원 법원 스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직선직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은 2월 1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며 중앙선관위는 2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후보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 종단 재적승이며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는 오는 2월 17일 오후 1시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진행하며 2월 14일에는 주지 후보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대 재택인구 증가 등으로 애완동물 시설도 크게 늘어나 관련 분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태인데요. 사찰 옆 애견 카페 수행 환경 침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서둘러 요구됩니다. 박준상 기자가 인천 법명사와 애견 카페 불편한 동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서구 원적산 자락에 위치한 법명사. 지난 2020년 사찰과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애견 카페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카페 내부 시설과 함께 개가 뛰어놀 수 있는 바깥 마당과 강아지 유치원 등 사육시설이 소음 문제를 유발한 겁니다. 선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수행공간. 우리 참선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특히 또 가나선을 저걸 해갖고 참선 도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개카페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선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뿐더러 특히 거기서 사찰 일주문은 애견 카페 담장을 거쳐야만 지날 수 있어 대형견을 무서워하는 신도들은 도량을 오가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애견 카페 업주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방사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방음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음식점과 동물 전시업 등으로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감정 다툼이나 법적 분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법회나 각종 사찰 행사 때마다 마주한 울타리에 애견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방음벽을 높이는 등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뾰족한 접점을 찾기는 힘듭니다.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편한 동거를 초래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애견 카페는 별도의 업종 구분 없이 식품 접객업으로 분류돼 작업장과 식음료 제조 공간의 구분만 되면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들이 뛰어노는 마당 같은 경우도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미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지자체가 중재자 역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저희가 등록이 나가는 거는 동물 관련 영업이 나가는 거는 이제 건물 내부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건물 외부에 이제 동물 운동장 관련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별도의 등록이나 그런 거 없이 신고 없이 운영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애견 인구는 증가세임에도 관련 제도와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존을 이끌고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북단 고성 건봉사가 불법을 수호하는 보안원을 중건하고 보안보살을 봉안하며 국가 위기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건봉사는 보안원에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되찾아온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와 160년 만에 복간한 경판도 봉안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최북단에 자리한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는 국내 유일의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봉안한 사찰이며 만일 연불 기도의 효시가 되는 아미타 극락 도량입니다. 건봉사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보안원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32천의 수장이자 불법을 수호하는 보안보살을 모신 전각입니다.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수호 불사의 일환으로 보안원 중건불사를 회양하고 보안보살을 모셨으며 1862년 발간됐던 불설 대목련 경판을 복간해 함께 봉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건봉사 보안보살 봉안불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건봉사에서 보안보살님을 모시고 목련 경판을 복간한 까닭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보안보살님 가피로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봉사 보안원에는 또 임진왜란 당시 왜구가 강탈해 갔던 사리를 사명대사가 되찾아와 모신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봉안해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봉사는 만일연불 기도의 효시가 되는 아미타 극락도량입니다. 지난해 100년 만에 7차 만일연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정진으로 남북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봉사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의 가피로 모든 분들의 서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각경에서 법을 청하는 대중의 대표이자 불법을 수호하는 보안보살 봉안불사 회향과 160년 만의 목련 경판 복간, 진신치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전각인 보안원 중건불사를 회양한 건봉사는 연불기도 정진의 본산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홀몸 어르신과 지역 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갖고 홀몸 어르신 등 500여 명에게 떡국 밀키트를 전달합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대표이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원경스님이 참여하며 떡과 육수로 구성된 떡국 밀키트와 과일 주스,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떡국 등을 포장하는 작업에는 조계종 자원봉사단 화목회 봉사자들이 나서며 이번 나눔 행사는 김동철 원각사 후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500만 원을 후원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SK 김장김치 나눔, 쪽방촌 주민 지원, 만행 결연 지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 지원을 실천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서명종 포항 원법사가 설을 앞두고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탁한 쌀은 1,120포, 3,400만 원 규모로 원법사 4부대 중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포항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직접 원법사를 찾아 백미를 실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저희 원법사와 신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올해 설날을 맞이해서 1,120포의 쌀을 지역사회 저소득층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가정 형편 어려운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법사는 매년 설과 추석에 자비 나눔을 펼쳐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500포의 쌀을 이웃에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시작한 전통 석회 제조 기술 복원 연구를 지난해 완료하고 연구 성과를 담은 문화재 보수용 전통 석회 연구 종합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석회는 전통 건축물에서 기초, 채움, 마감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인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석회 시공법이 단절돼 제조 기술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암석에 붙어 사는 지의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의류는 단독 생명체가 아니라 곰팡이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복합 생명체로 이 도감에는 국내 석조 문화재에서 관찰되는 지의류 28종의 사진이 수록됐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국승려대회는 단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속되어 온 기독교 우선 국가정책 속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종교 편향과 차별이 행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근본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승려대회는 국민 모두를 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현 정부 여당을 일깨우는 포살의 장이자 정법구현의 한마당입니다. 불자들에게도 전국승려대회는 부처님 가르침인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